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지은과 저의 결혼식 날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32살 태석 드디어 가정을 이루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예비 신부.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의 아이 지은이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죠. 저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태서가 긴장되냐?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괜찮아. 너만 멋지게 사회 봐주면 돼. 민호는 제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모든 고민을 나누었고 서로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왔죠. 그가 결혼식 사회를 맡겠다고 자청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민호라면 완벽하게 해낼 테니까요. 지은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웃음, 섬세한 마음씨. 그리고 매일 아침 제게 보내는 사랑스러운 메시지. 최근 들어 지은의 감정 기복이 심해졌지만 그것은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임신이라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이미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과 저. 그리고 우리의 아이, 이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 아버지처럼 일에만 매달려 가족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민호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죠. 민호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항상 눈에 띄는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될 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태서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즐겨. 그의 말처럼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꽃장식과 하객들의 축하 속에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재치 있는 멘트로 분위기를 한껏 띄웠죠. 그의 유쾌한 진행에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저도 긴장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입장하는 지은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시선은 계속 아래를 향했습니다. 결혼식 도중 지은이 민호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맹세를 하는 순간 지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감동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하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민호는 여러 번 축하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계속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자꾸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임신 초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피곤해서 그래요. 결혼식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은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죠. 저는 신혼여행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었거든요. 지은의 가방을 옮기는 순간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고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둘러 물건들을 주워 담으면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접힌 쪽지를 펼쳐보니 민호의 필체였습니다.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랑의 아이를 낳고 싶어. 오늘 정말 힘들었지만 너랑 같이 사회 보는 척하니 덜 외로웠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제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샤워실 문이 열렸고 지은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된 여자 그리고 제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의심.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이 산산조각 나는 와중에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신혼여행 가야지. 짐 다 챙겼어. 지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곁에서 잠든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신혼여행은 악몽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을 즐겼지만 저는 그 메모의 의미만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민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그들이 제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상상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어딘가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 연기를 하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호텔 침대에 누워 지은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 두 사람의 배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민호의 아이일까요? 이 의심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첫날 저는 출근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죠. 동료들은 신혼여행 이야기를 물었고 저는 거짓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민호에게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제주도 날씨 좋았대. 네, 좋았어.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하고도 태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와의 대화를 빨리 끝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건강검진은 언제 받을 거야? 곧 받아야 하는데 왜요? 같이 가고 싶어서.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아이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에게는 말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의사는 양수 검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지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하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제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사에게 모든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지은이 의아해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무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웃고 집에서는 지은과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모든 것이 가식이었습니다. 밤마다 그 메모를 읽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도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저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부불일치.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몰아쉬었죠. 의사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지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지은,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일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민호 맞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그 모습에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대답해, 제발 진실을 말해줘. 그래요, 민호예요. 지은의 속삭임과 함께 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은은 흐느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석 씨가 너무 바빴어요. 일에만 집중하고 저를 소홀히 했죠. 민호는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저 한 번의 실수였는데. 한 번의 실수, 정말 그렇게 생각해. 결혼식 날에도 메모를 주고받았잖아. 당신이 그걸 봤어요. 모든 것이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어색함, 신혼여행에서의 불안한 기색, 그리고 민호의 태연한 태도. 지은은 계속해서 변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와 사랑했던 여자가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울면서 막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추억이 거짓으로 느껴졌고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챙겨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발. 지은의 애원이 제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거리를 걸었고 결국 회사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모텔 방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의 행복했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벽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으며 빗물에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계속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민호와의 추억이 떠올랐고 동료들은 계속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 물었으니까요. 거짓말을 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룸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최소한의 집만 가져왔죠. 지은은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했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도망치듯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저녁에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행복한 가족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제 꿈이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잠을 이루기 어려워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는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만 했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자주 전화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기들도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호와 가까웠던 친구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렸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울 속 저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공허한 눈빛과 수염이 자란 얼굴, 그리고 창백한 피부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민호와 멀었던 친구였고 제 상황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거절했지만 그가 직접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충격받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태서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현우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배신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에 대해 말했죠. 현우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넌 항상 강했잖아. 현우는 떠나기 전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우와의 대화 후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 현우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처음에는 거슬렸지만 서서히 제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습 보조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점차 아이들과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살 민준이라는 아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아이를 낳자마자 떠났고 아버지 혼자 키우다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행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습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항상 슬퍼 보여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은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준이를 위해 특별 수업도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제 자신도 희망을 찾기 시작했죠. 센터장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석 씨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특히 민준이는 태석 씨를 정말 따르네요.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어른들의 선택으로 상처받았을 뿐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은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선택권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자신의 탄생 배경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민호와 지은의 잘못을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겼죠. 제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이에 대한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했습니다. 지은을 만나야겠다고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에 조금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고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남 장소로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를 정했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은을 마주할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자리에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였지만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그 눈물에 제 마음이 약해졌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호와는 모든 걸 끊었어요. 그는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저를 외면했어요. 어리석었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지은이 민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제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낄 뿐이었죠. 지은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물러났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다만 아이 때문에 걱정돼요.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 말을 듣자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의 실수로 상처받은 아이들. 특히 민준이의 슬픈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어요. 어른들의 선택으로 태어날 아이인데. 지은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당신과 아이 모두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지은의 희망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녀를 용서하지 못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제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양육비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아이가 원한다면 만날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 사이는 끝났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울더니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아이에게 아빠가 생겼네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줄 권리는 없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오며 어딘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맥주 한잔하자고 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묻더군요. 그제서야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고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업무에 몰두하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계속 나갔고 민준이와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놀이공원이나 도서관에 데려가기도 했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지은과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병원비를 보내드렸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아직 서로에게 불편함이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예의를 지켰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그의 이름을 들어도 이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님에도 이렇게 긴장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나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지은이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그리고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속눈썹.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아볼래요? 머뭇거리다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볍고 연약해서 놀랐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제 팔에 안겨있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기는 눈을 살짝 떴다 감았고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도 이 아이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생각해 봤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권리가 제게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맑게 피어난다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네요. 병원을 나오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입양 절차는 복잡했지만 서연이에게 법적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진실을 알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자신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요.